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넷 6의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SP.NET Core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여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줄입니다. 그러면 의존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유저 컨트롤러를 보시면 유저 컨트롤러는 지금 의존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Logo라는 거하고 users라는 두 가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에 의존해서 유저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지금 있는 게 iLogo는 컨스트럭터의 그 외부로부터 어떤 로고의 인스턴스를 받아가지고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유저스는 내부에서 직접 생성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스태틱 유저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리스트 유저라는 형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럼 얘는 지금 내부에서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로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의존성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의존성을 주입했다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넷 6에서는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차이점은 유저는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유저스는 컨트롤러가 사용하려는 유저스의 타입을 내부에서 내부 주입이라고 할게요. 생성하여 컨트롤러가 유저스라는 객체에 의존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로거는 컨트롤러가 사용하려는 로거의 실제 타입을 모르며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고 외부에서 해당 타입을 인젝션하게 되어 객체의 의존성을 반전시키고 있어요. 이걸 IOC라고 하는데 IOC는 Inversion of Control의 반대말이에요. 제어의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즉 이 클래스의 생성과 컨트롤을 외부에서 하게 된다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해요. 즉, 유저스는 유저의 타입을 변경하기 위해 컨트롤러 자체가 깊게 영향을 받지만 로거는 로거의 타입을 변경하기 위해 컨트롤러 자체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구성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의존성 역전의 법칙이라고 하고 단넷에서는 DI를 이용하여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iLogo라는 게 그러면 일종의 의존성 제어 역전을 이용한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간단한 예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인젝션이라고 두고 파일을 하나 생성할게요. 파일 이름은 my dependency라고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할 거고 my 이렇게 my dependency라고 하고 int get counter라는 걸 가져갈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my dependency를 상속받고 이 녀석을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get counter는 return 카운터라는 거를 리턴할 거예요. 그냥 1이라는 플러스 1 해서 값을 리턴할 뿐이에요.
뭐 별거 없죠.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program.cs로 가요. program.cs에서 얘를 등록을 해줄 거예요. dependency injection을 일단 로거 밑에다가 똑같이 services add transient my dependency 이렇게 넣어줄 거고, 유저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로고 뒤쪽에 my 디펜던시를 가져오도록 하고, 얘는 get 유저 할 때 저 디펜던시의 카운트를 찍어 볼게요. 이 뒤쪽에다가 한번 값을 찍어 볼게요. my dependency get counter 이렇게 하면 값이 찍히겠죠? 이렇게 하고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개인 유저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 여기에 찍히는 건 아니고 로고에 찍히겠죠? 로고 쪽을 확인을 해보면 get call get user it is full user list count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카운터는 그대로 1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의 서비스 수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린 여기에서 program.cs를 확인해 보면 add transient라는 게 있어요. transient라는 게 lifetime에 대한 내역이에요. 디펜던시 인젝션의 수명은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 트랜지언트예요. 트랜지언트는 요청할 때마다 만들어지고 요청이 끝날 때 삭제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트랜지언트가 아니고 스코프이 있고 싱글톤이 있어요. 스코프는 특정 범위에서 요청할 때마다 만들어지고 요청이 끝날 때 삭제돼요. 그러면 특정 범위라는 건 HTTP 요청당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유저 컨트롤러를 통해 이 get 유저를 호출한다고 했을 때 get 유저가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로고만 찍고 말았는데, 로고 찍고 유저를 그냥 리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른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그 클래스가 다시 myDependency를 컨스트럭터에서 주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get 카운터를 해보면 카운터의 값이 아까 1로 변경되었잖아요. 2가 되는 거죠. 이제 get 카운터가 2번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get 카운터가 하나의 HTTP 요청당 공유가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트랜지언트는 매번 초기화가 돼서 항상 0으로부터 시작하니 1이란 값이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지금 한번 봐볼게요. 얘를 스코프로 변경해 볼 거예요. 스코프로 변경하고 유저 컨트롤러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유저 컨트롤러에서 myDependency 하나만 있었는데 얘를 myDependency를 myFirst
dependency라고 하고 my second dependency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고 이전에 있던 걸 지울게요. 지우고 my first dependency 그리고 second dependency get counter 이렇게 해서 이 값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counter first call second call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유저를 호출해 봐야겠죠. try execute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면 first call counter 1, second call counter 2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call counter가 지금 카운터가 공유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의 그 HTTP 요청에 대해서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my dependency라는 클래스는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고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first my dependency와 second my dependency가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카운터가 1,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아까 트랜지언트로 바꿔볼게요. program.cs에서 여기 다시 바꾸고 컴파일한 후 실행하고 유저를 호출해 보면 자 여기 카운터 1, 세컨드 콜 카운터 1 똑같이 1이 되죠. 네, 이쪽에 퍼스트 1, 세컨드 1 아까 그와 그 스컵하고 비교가 되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싱글톤이 있어요. 싱글톤과의 차이가 있는데 싱글톤은 처음 요청될 때 한 번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를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라는 거는 리퀘스트를 호출한 클라이언트, 같은 클라이언트든 다른 클라이언트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값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 싱글톤이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두 개를 호출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다른 인스턴스겠죠. 원래는 스코프에서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일 거예요. 그런데 싱글톤에서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씁니다.
일단 싱글턴을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스코프를 확인해 볼게요. 싱글턴에서 try out, execute 를 해보면 여기 카운터 1, 카운터 2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유저에서 try out, execute 카운터 3, 카운터 4 execute 5, 6 execute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값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스코프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스코프나 트랜지엔트는 전혀 다르겠죠. 트랜지엔트는 항상 1일 테고요. 그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스코프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이 스코프하고 싱글턴이에요. 트랜지엔트는 어차피 헷갈릴 일이 없고 항상 새로 만드니까요. 저 스코프라는 게 대체 어디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스코프란 범위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MSDN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ecute 1, 2 다시 execute 1, 2 1, 2 1, 2 새로 만들어도 1, 2 1, 2 항상 1, 2만 지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리퀘스트당 하나니까. 리퀘스트, 여기서 말하는 리퀘스트는 HTTP 요청당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콜과 세컨드 콜이 서로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건 맞지만 새로 get 유저를 실행할 때마다는 이제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I, my dependency 그게 다시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